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여야 정당은 지역에 맞는 총선 전략 마련에 부심하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여수시가 국내 첫 관광 거점 도시 지정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최종 선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KBS와의 인터뷰에서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각종 제반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구 유출 등의 문제는 지역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서 목포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오늘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각 정당은 광주 전남 지역의 민심에 맞는 총선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유철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총선에서 지지 기반 탈환을 벼르고 있는 민주당은 유능한 후보 선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선택을 받고도 시도민의 뜻을 외면한 정치 세력의 심판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달 중 조직을 정비해 총선 체제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또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지역구 의원 1명 당선과 정당 득표율 10%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탈당 등으로 수선한 당내 문제를 수습한 뒤 구체적인 총선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광주 전남 18개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출마시키고 목포 등 2개 선거구에서는 당선에 도전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당 투표에서도 30% 이상을 얻어 대한정당의 위상을 확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평화당은 민주, 평화, 평등, 민생 노선을 내세워 광주 전남 지역의 낙후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또 유권자들에게 민주평화당이 호남의 적통임을 내세울 방침입니다. 민중당은 광주에서 3개 선거구에 후보자를 출마시켜 당력을 집중하고 불평등, 대물림 근절 등을 내세울 계획입니다. 가칭 대한신당은 다당제가 광주 전남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 호남 유권자의 전략적 판단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각 정당이 총선 전략을 내놓고 있지만 다자구도로 진행될 경우 야권이 불리한 만큼 야당들 사이에 연대나 통합 방안 등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당 간의 뜻을 합쳐서 결국 보다 큰 정치 세력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총선 100일을 앞두고 광주 전남 예비 후보자만 70명이 넘고 최고 경쟁률이 7대1에 달할 정도로 초반 선거 열기가 높은 가운데 총선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정부가 서울과 제주에 집중되는 관광객을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해 관광 거점 도시 4군데를 지정해 관련 예산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전남에서는 목포와 여수 2군데가 지원해 1차 서류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다도해를 한눈에 바라보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 그리고 서남권 관문인 천사대교 개통까지. 지난 한 해 목포의 가장 큰 성과는 관광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여수를 넘어 대한민국 관광 아이콘인 여수의 낭만포차. 그리고 여수 엑스포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대표 해양 관광도시로 우뚝 선 여수시. 전남 서부와 동부를 대표하는 목포시와 여수시가 국내 첫 관광 거점 도시 지정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만 몰리는 관광객을 분산시키기 위한 관광 거점 도시는 도시 전체의 관광 인프라 구축에 국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프로젝트로 전국에서 모두 4곳의 기초단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목포시는 근대 역사문화자원과 해양 자연경관, 그리고 해양 레포츠 활성화를 목표로 내걸었고, 여수시는 숙박시설 등 관광 수용력과 이순신 문화재와 문화관광축제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등 목포시와 여수시 모두 지역의 특색과 장점을 부각시켜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쪽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니 해도 해양 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 개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9개 선정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서면 심사 결과 목포와 여수를 비롯해 모두 9개의 지자체가 선정된 가운데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1일 최종적으로 관광 거점 도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전남에서만 2곳이 모두 지정될 경우 타 권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목포와 여수가 출혈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새해를 맞아 KBS 목포 방송국이 전라남도의 2020년 비전을 들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김행록 전남도지사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전라남도가 미래 성장 먹거리로 내세운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해 각종 제반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구 유출 등의 문제는 지역의 문제가 아닌 범정부 차원의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최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그 블루 이코노미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정 자연 자원, 그리고 역사 문화, 또 소리 맛의 고장 이런 것을 잘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시대 IT 기술과 잘 접목을 해서 지역의 새로운 혁신 동력을 만들어내자 이제 이런 건데요. 시작할 수 있게 된 게 큰 성과죠. 사업을 시작하면은 사실 국고 보조 사업이랄지 국비 예산 사업들은 시작하면은 사실 모든 게 확정된 거예요. 공공보건 의료대학 거기 졸업을 하게 되면은 몇 년간을 어떤 그 섬이랄지 상가노지 같은 취약지역에서 의무 복무 기간을 두는 그런 제도거든요. 전남의 공공보건 의료대학이 필요하다는 것은 가장 공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남만 지금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전남만 의과대학이 없잖아요. 섬이 또 많죠. 땅이 넓지 않아요. 또 의사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하단 말이에요. 작년에 5,700만이었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우리 전라남도가 또 맛의 고장이고 소리의 고장이고 또 여러 가지 역사 문화가 좋고 또 바다, 섬 이런 부분도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많은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5,700만을 넘어서서 6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은 하루나 이틀을 체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그러니까 이제 체험 관광이 돼야 되겠죠. 체험하고 또 치유하고 힐링하는 또 이렇게 우리 도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관광이 돼야 된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는 197개국에 2만 5천 명의 세계 각국의 지도자, 환경 지도자들이 오는 회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회의고 세계적인 뉴스의 중심이 될 수 있잖아요. 이번에 뭐 작년 12월에 유럽의 마드리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제 대회가 열렸는데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세계적인 이제 각국들이 제대로 된 합의를 못 이뤘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여수에 유치된다면 무슨 메가 이벤트를 오히려 능가할 수도 있다. 여수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올릴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 오히려 뭐 어떤 스포츠 대회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균형 발전 차원에서 뭐 수도권과 대도시만을 바라보는 행정을 할 게 아니라 농촌도 바라보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결국은 인구 소멸지역 특별법에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런 농어촌 지역의 아까만 교육 문제,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좀 지원도 해줘야지. 그런 문제 해결 안 되면 인구가 계속 유출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전라남도랄지 이런 지역들은 학교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단 말이에요. 서울은 0.69밖에 안 돼요. 전라남 1.24 거의 2배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서울로 다 인구를 우리가 서울로 보태준 거죠. 사실 전라남도가. 그리고 서울이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보태준 거지. 전라남도. 그런 면에서는 국가적인 그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신안군 암태면 당고마을 주명동 주경복 씨가 50만 원, 신성마을 주민들이 36만 원, 당사마을 주민들이 24만 원, 당사마을 이상백 씨가 20만 원, 우상1리 허숙자 씨가 11만 원, 탄금 송곡마을 주민들과 취업노인회에서 각각 10만 원, 진도군 진도읍 지도마을 박광수, 박일수, 주순단 씨가 16만 원, 신흥마을 김평호, 조평안, 조평길 씨가 15만 원, 진도읍 행정복지센터 윤선미, 박은경, 정찬함 씨가 15만 원, 임혜진, 이승희, 원윤식 씨가 12만 원, 최성일, 박광일 씨와 서해마을 서일종, 윤재홍 씨, 남산마을 김정, 김영화, 서병무 씨가 각각 10만 원, 두정마을 허문현 씨, 박재영 씨가 각각 10만 원, 고군면 용우리 박동화 씨 30만 원, 황조마을 주민 25만 원, 원펄이 윤송현 씨 20만 원, 고군면 노인회 10만 원,
이믹동 씨, 내동리 이성진 씨, 무사리 서봉삼 씨, 원포리 이승채 씨, 우류리 김재태 씨가 각각 10만 원, 생활안전협의회 유스호스텔 김피로 씨, 아름건설 박상열 씨, 진도군청 백화페에서 각각 10만 원, 강진군 대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만 원, 상저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새마을협의회 용문마을 김광수 씨, 백사경로당 복지회관 회원들이 각각 10만 원, 대성목장 서성용 씨와 유은하 씨가 각각 5만 원, 영암군 덕진면 장선 1, 2 주민들이 21만 5천 원, 금강 5리 주민들이 19만 2,500원, 금강 4리 주민들이 13만 2,500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실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오늘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지휘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청구했습니다. 특수단은 오늘 김석균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구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